안녕하세요. 고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정대석 교수입니다. 여러분, 평소 일상 대화 중에서 저 친구 싸가지가 없네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여기서 싸가지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평소에 간단한 욕인 바보 천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로는 다 알죠. 그 다음에 우리 신변 잡기 중에서 이 장갑은 다 아시죠? 손바닥 장자니까 갑옷 비슷한 그걸 끼운다. 이건 한자로 그대로 알죠. 안경. 이런 거는 눈 한자에 거울경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별로 생각 따로 안 하더라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 단어를 압니다. 그런데 밑으로 가보시면 신발이 있습니다. 신발에서 과연 발은 뭘까? 그 다음에 양말이 있죠. 양은 뭐고 말은 뭐야? 우리 신는 그것을 양말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뭘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은 맛있는 호떡 있죠. 생각 없이 먹긴 합니다만 호자가 무슨 떡은 떡인데 호자가 뭔지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이런 우리말 너무나 평범한 일상적인 우리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전공이 부동산이나 도시 쪽인데요. 왜 이 전공과도 관계없는 이것을 하느냐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준비한 내용은 이게 외래어가 아닙니다. 외국어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나 쉽게 자주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전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일반 상식 정도 차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언어학적인 분석이라든지 또는 어원 분석, 그다음에 문헌 분석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도 이걸 준비한 것은 인터넷 특히 스마트폰으로 보통 네이버 검색, 그러니까 지식 검색이나 지식 검색 들어가시면 지식 백과 각종 백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평소에 출퇴근 시간에 제가 이걸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하 이런 느낌을 자주 받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아하 그런 뜻이었구나 이 정도의 어떤 느낌만 제가 전달하고자 합니다. 조금 더 욕심 부리자면 결국 말이라는 것이 문화의 산물이고 어떤 자연인이나 사물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어떤 자연과 사물 그리고 문화 이런 데 대해서 한번 좀 둘러보고 좀 이해의 폭을 넓히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이 평소에 전공 공부하시느라 딱딱한 내용 좀 지루하셨죠. 그런 차원에서 좀 쉬어가시라는 의미에서 알고도 모르는 우리말이란 제목하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때 사용해야 될지 그리고 성으로 통한다 이 차원에서 아는 거지만 실상은 그 의미나 유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아까 양말 제가 말씀드린데 이거 생각해 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양말 신고 양말이라는 말을 표현하지만 자기가 모르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저조차도 거꾸로 아는 단어가 거의 없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이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할 주제는 일상 어휘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음식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욕구에 대해서 주제를 갖고 정리를 했는데 오늘 그냥 평범하게 여러분들의 관심을 이끌고자 평범한 여러 단어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일상 어휘 대화를 엿보기 해가지고 제가 지금 장문을 했는데요. 이거 잠깐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빨간 거로 표시한 부분의 단어입니다. 이 중에서 보통 좀 많이 하신 분은 한 두세 가지 아실 것 같고 제 생각에 대부분 좀 모르신 분들이 태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각각 빨간 그 단어 보통 무슨 뜻은 압니다. 뜻은 압니다. 그 유래나 의미 정확하게 아는 게 과연 몇 개나 될 거냐 이거죠. 어이없다 할 때 어이가 뭐지? 뭔가 없는데 어이가 없지? 아까 말씀드린 싸가지가 도대체 뭘 뜻하는 거지? 뭐가 여러분들한테 버릇 행동 그런 예의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뭔지. 그다음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만 시침이라고 있습니다. 시침이는 딱 잡아댄다. 이게 도대체 말로 이제 변명하고 그런 건데 내가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자기 해놓고 이런 시침인데 그러면 시침이를 한다고 해야 되지 왜 뗀다고 그랬을까? 잡아댄다. 자, 이런 평범한 단어들입니다. 자, 이걸 쭉 한번 사진과 그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시침입니다. 시침이는 이게
이 고려시대 때 나온 말입니다. 고려 때 우리나라 원나라 지배를 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몽고 문화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매에 대한 사냥이네, 매 사냥.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없는데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이분이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성함은 기억이 안 나지만 뭐 거의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 맥이 끊기다시피 했는데 고려 시대만 하더라도 있는 집안 웬만한 집안들 다 매를 갖다 다 키웠습니다. 매 사냥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그 취미죠. 지금 같으면 뭐 낚시나 골프 뭐 그 정도 된다 할까요? 뭐 그런데 굉장히 대중적이면서도 뭐 하여튼 이게 뭐 매가 굉장히 뭔가 뭐 재산의 수는 아닌데 하여튼 치매의 어떤 도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가 엄청 많았겠죠. 그러니까 매가 많으면은 매가 우리 뭐 매 자기들은 구별이 되겠지만 우리 사람 눈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매나 저 매나 비슷하게 생겼죠. 그럼 뭔가 구별해야 되죠. 구별하는 그 식별 장치가 이 시침이라 보시면 됩니다. 저 그림에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요 어떤 새 깃털 갖고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그 주인 이름을 적습니다. 주인 이름을 적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꼬리에다 붙인다. 꼬리 붙입니다. 그다음에 그 발에다가는 이제 방울 같은 거 달고 보통 그 옛날 사진들 보니까요. 자 이렇게 꼬리필 붙이면은 이 매가 엉뚱하게 다른 집에 가거나 뭐 이래 해도 그거는 누구 집 누구 개 누구 매네 하면서 돌려주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쩌다가 욕심이 생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내가 해야지 하면 다른 집 건데도 요걸 딱 떼버리면은 이걸 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 건지 모르죠. 그래서 시치미를 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치미를 또는 잡아뗀다. 이 재밌죠. 이게. 어쨌거나 그런 매에 대해서 조금만 보시겠습니다. 매는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말의 유래가 다 몽고 쪽입니다. 몽고 우리나라 말의 대부분이 이제 중국이 많고 일본도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몽고도 영향도 있고 불교를 통한 인도에 대한 영향도 있는데 몇 가지 단어만 좀 보겠습니다. 송골매는 매 중에서 가장 용맹하고 좀 뭐랄까 제일 좀 센 매입니다. 제일 이상이고 그 몽고의 국조가 송골매입니다. 이 징기스칸하고 유래가 있는데 징기스칸이 젊었을 때 사냥 나갔다가 물 마시러 갔는데 계속 이 매가 3번이나 이게 자꾸 뭘 못 먹게 손을 쪼았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걸 죽여버렸는데 그때가 송골매인데 알고 보니 그 물에 막 독이 타진 어떤 독사가 죽어 있었다. 그래서 뭐 그런 유래가 있는데 어쨌거나 몽골에서 국조 쓰고요. 거기서 송고루를 합니다. 몽골말은 송고루가 우리나라 매하고 합쳐져서 송골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라매 있죠. 저 신대방동 서울의 신대방동 가면 보라매 공원이 있는데 저 보라매는 이것도 몽고 말입니다. 보로라는 몽고 말인데 좀 1년 안 된 좀 새끼를 갖다가 길들여가지고 이제 이게 아까 매사냥하려고 하는 그런 걸 보라매라고 합니다. 보로인데 하여튼 보라매가 되었습니다. 자, 시치미하고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쓰이는 어떤 단어가 뭐 있습니까? 요 밑에 오리 보이죠? 근데 보통 할 때 오리발 내민다 하죠. 오리발은 뭐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 생략된 말 있죠?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딱 시치미를 이것도 거의 뭐 시치미 잡아 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남의 집에 오리를 잡아먹고 자기가 안 먹은 것처럼 다른 닭발을 내민다. 오리발은 이렇게 생겼죠. 근데 닭발은 어떻게 물갈퀴가 없죠. 너무나 완전히 다른 거. 어찌 보면 굉장히 애교 있고 조금 뭐랄까 위트 있는 거죠. 보통 요새 같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고 뭐 아무것도 안 내밀겠지만 옛날 사람은 그래도 속으로는 조금 미안하니까 뭐 오리도 그러니까 닭하고 오리를 대비시킨 거죠. 그다음에 시치미 하면서 우리나라 또 일상적인 많이 쓰는 한계가 이게 칠미라고 있습니다. 칠미. 시치미. 이거 어디 가면 많이 봅니까? 일본식 우동집에 가면 요 항상 이거 병 안에 이거 들었지 요런 거. 이게 7가지 미입니다. 일본 말로 이치 니상 시고로고 시치 7. 치 그리고 미는 그대로 미를 발음되는 치. 그리고 이것도 시침인데 똑같은 말인데 한 개는 몽고어고 한 개는 일본 말입니다만 우리나라 생활에 좀 많이 쓰이는 거죠. 여기 들어간 7가지 고춧가루 뭐 산초 진피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시침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이나 원래 이게 상징적인 칠자라든지 이랬던 숫자를 갖고 상징을 좋아하는 건데 중국이 원래 대명사죠.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자연하고 합일 뭐 그런 사상이 있어가지고 저런 거 잘 안 쓰는데 중국 같은 뭐 있습니까? 중국집 가면은 오향장육 있죠. 5가지 향 이런 식으로 뭔가 거창하게 뭐 있는 듯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또 일본도 뭐 시침이 일본 있습니다만 요 두 개는 완전히 구별하시고요. 자, 다음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처구니, 아까 어이없다.
이건 어처구니 없다. 어처구니를 갖다 줄여서 어이라고 합니다. 어처구니. 어처구니 근데 우리가 맨날 또 전라도 사투리는 또 뭐랍니까? 얼척이라고 하죠. 얼척이 없다. 이렇게 평소에 많이 쓰는데 자 이것도 명사에서 놓은 것입니다. 가장 자 이게 책들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많이 나오는 유래가 뭐냐면 요 맷돌 보이시죠? 맷돌. 요 그림 보시면은 맷돌을 보시면 여기 위아래가 맞물려져 콩 넣어가지고 가는 거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장 바닥에서는 이거 흔히 보이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안 보이지만 요쪽으로 콩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럴 때 이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 손잡이를 갖다가 어처구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뭐 돌리기 좀 그렇죠. 뭐 그 말 그대로 어이가 없어지는 거죠. 요거 부분을 갖다가 어처구니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두 개가 이제 맞물려야 되죠. 위에 아래 돌이. 이 위아래 또 분해해 보면은 여기에 꼭지 티 놓은 거 있고 들어가는 요쪽 부분인가? 요쪽 부분, 요쪽 부분이 두 개가 맞물려야 되죠. 맞물리는 부분은 또 어처구니라고 합니다. 이게 안 맞물리면 이 돌 두 개가 따로 놀겠죠. 따로 놀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다음 또 어처구니 어디다 쓰이냐면 여기에 뭐 경북궁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이게 용마루입니다. 용마루랑서 요 위에 용 하나 있죠. 용은 이제 뭐 왕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뭡니까 용이 우물에서 사니까 원래 그 화재 예방 그런 어떤 차원에서 하는데 이 용마루 끝 부분 보면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 몇 가지 뭐 이걸 잡상이라고 합니다. 잡상 요걸 잡상인데 이것도 뭐 귀신 악기 또 뭐 애군 또는 또 화재 예방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물면서 장식용으로 이렇게 다닙니다. 주로 이게 서육에 놓는 그 삼장법사 뭐 손오공 저팔계 그런 것을 이제 형상해서 이제 올려놓습니다만 예전에 뭐 어떤 고사에 보니까 이거 어디 화재 나서 불이 났는데 보니까 이게 없었다. 아 이거 어처구니 없었네. 이러면서 또 어처구니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어처구니가 옛날 농기구에서 그러니까 농기구는 밭을 갈다 보면 돌도 부딪히게 되게 되는데 그런 용도로 쓰이는 농기구 중에서 아까 요 그림에서 보면 손잡이 비슷하게 농기구 끝부분이 쇠 같은 거 많죠. 그 이거 연결하는 이 나무, 그러니까 이거 막대 같은 거, 이것도 얼척이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어처구니라는 것은 어디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쓰임새 있는 어떤 무엇을 말하는데 거기 요게 멋대로 쓰이는 손잡이일 수도 있고 요 위에 것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처구니라는 것은 단 있어야 될 게 없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이제 뚱딴지 엉뚱한 사람을 뚱딴지라고 하죠. 뚱딴지. 조금 뭐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이것도 아까 어처구니와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어떤 유래가 밝혀진 건 아닌데 여러 군데 쓰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이 꽃 예쁘죠. 이게 이 식물을 갖다가 뚱딴지라고 합니다.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왜 뚱딴지를 했나? 이렇게 예쁜 꽃인데 밑에 뿌리에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감자가 오네요. 이걸 돼지 감자라고 합니다. 돼지 감자. 그리고 이게 뭔가 안 맞죠? 엉뚱하죠. 뚱딴지 같다. 그래서 이 뚱딴지 말이 있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감자 자체를 갖다가 돼지 감자 자체를 갖다가 뚱딴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울퉁불퉁 생겨가지고 뭔가 뭐 화난 것처럼 뭔가 이게 말도 안 통할 그런 사람으로 비유하지만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요것도 뚱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100년 정도 났는데 최근에 애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전기줄에 보면은 이게 그 세라믹이나 도자기 꺾고 만든 이런 것들 있죠. 이거 절연하는 전기가 안 통하게 하는 거.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분명히 이 그림을 찾았는데 어릴 때 제가 받은 전기줄에 보면 요새는 좀 날씬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퉁퉁했습니다. 요보다 더 퉁퉁했던 것 같은데 뭔가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걸 또 뚱딴지라고 하는데 전기가 통해야 되는데 전기가 안 통한다. 그럼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 친구한테 뭔가 그러니까 전기가 곧 말로 되는 거고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그래서 조금 뭐 미련하고 퉁퉁한 그 좀 와전돼가지고 엉뚱하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거는 유래는 제 생각에는 아마 뚱뚱한 단지였지 않았을까. 그걸 갖다가 이게 애자에도 쓰고 뭐 감자에도 썼지 않나. 그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자, 아까 어처구니 없을 텐데 이제 트집 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트집도 우리 이제 말 많이 쓰죠. 참 별것도 아닌데
불평하고 말썽 부리는 걸 이제 트집이라고 보통 하죠. 자, 트집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지금은 텀 플러스 집이라 보시면 됩니다. 텀. 텀은 벌려진 틈 있죠. 텀 공간. 그 집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입니다. 그 비슷한 말이 이게 보면은 흠집 있죠. 물집. 그다음에 뭐 제같이 뚱뚱한 사람은 살집. 이 집이 그러니까 어떤 터가 있고 그 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광범위한 개념이라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러면 텀집이라는 것은 뭔가 벌려진 텀의 어떤 공간, 제가 그냥 좀 공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공간, 텀에 벌려진.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자, 이 온나무에 칼집을 냈죠. 칼 여기에 아주 벌려진 텀이 있죠. 여기에 요런데. 이 뭐 칼집도 마찬가지로 집을 냈다는데 그걸 벌려진 틈을 이제 트집 이제 위험은 없어지고 트로다 트집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디 쓰냐면 온나무는 이제 옷칠하기 위해서 요게 좀 잘라내주고 옷을 받아내가지고 그 낮은 칠 같은 데 칠하죠. 그다음에 우리 고무나무도 그렇고 고로쇠 나무도 그렇고 소나무에서 송진 뽑을 때 다 이게 나무에다 이렇게 틈을 냅니다. 이걸 트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앞에 우리 좀 트집할 때 많이 쓰는 말이 하나 있죠. 생트집을 잡는다는 말을 쓰죠. 조금 더 트집을 강조하기 위해서 생트집을 잡는다. 그런 건 뭐 왜냐 살아있는 나무에다 두고 이게 해가지고 이 칼집을 내가지고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고무나무도 그렇고 고로쇠 나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필요해서 쟤들을 뭐 집을 내는데 틈집을 내는데 나무 입장에서 어떻게 씁니까? 지는 생쌀을 도려내야 되는 거죠. 얼마나 그 열받겠습니까? 그 나무 입장에서는. 그래서 생트집. 그다음에 제가 다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요기라는 것이 그 내용도 있지만은 발음상으로는 그 보면 시엇, 지엇, 치엇 이 세 가지 이걸 뭐 치엄이라고 하죠. 그 발음 그 센 거 이쪽이 다 그러니까 발음상으로 욕처럼 이게 잘 쓰이는 게 이 세 가지 발음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시엇입니다. 그다음에 또 쌍시엇 들어가면 바로 이제 욕이 돼버리죠. 의미와 별개로 발음 자체로. 그러면서 생의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욕에 잘 쓰는 시엇하고도 결부돼가지고 생트집 하면은 좀 더 안 좋은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자, 이 트집은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다음에 그 트집하고 조금 뉘앙스는 조금 다른데 꼬투리 잡는다는 말 많이 쓰죠. 꼬투리는 참 뭘까? 꼬투리는 제가 어디 식당 가서 제가 이 사진 찍은데 바로 여기에서 사진 보시면은 이 콩 같은데 콩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이게 껍질 있죠. 껍질. 여기 보면 여기 제가 하나 까놨는데 이게 요 껍질 요 부분, 알맹이 말고 열매 말고 요걸 꼬투리라고 합니다. 자, 꼬투리는 명사 그냥 식물에서 바로 왔는데 이런 식물이 이제 콩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느 때서는 왜 꼬투리를 잡는다 하냐면은 자 이게 콩을 다 빼버리고 하면 이거 껍데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거는 콩이 안에 있을 거구나. 그 다음에 이게 콩 안에 3개짜리인지 4개짜리인지 자국이 있습니다. 사진은 좀 자세히 보시면은. 그래서 뭔가 증거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꼬투리 잡는 것은 뭔가 조그만 뭐 어떤 증거, 뭐랄까, 흔적을 갖고 니 뭐 했지, 다그칠 때 뭐 했지 할 때 그걸 꼬투리 잡는다.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 말 중에서 뭐라고 쓰면 말꼬투리 잡는다는 것도 쓰죠. 말꼬투리는 말 끝인데 사실은 그런 걸 잡아서 뭔가 이게 조금 또 뭐랄까 다그칠 때 꼬투리라고 합니다. 똑같은 한국말이 깍지라고 해도 콩깍지. 깍지 이것도 깍지라고 씁니다. 근데 콩깍지 근데 이게 둘 다 순 우리말입니다. 자, 콩깍지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뭐 있을까요? 콩깍지. 눈에 콩깍지 씌었다 이런 말 많이 쓰죠. 눈에 콩깍지 씌우면 생각해 보십시오. 요 콩깍지가 조금 다 익고 나서는 좀 반투명입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콩깍지를 눈에 씌웠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안 보이겠죠. 잘 안 보이면은 뭔가 조금 이게 원래 사물하고 달라 보이죠. 주로 어디다 쓰냐면 조금 뭐랄까 사람 얼굴에 뭐랄까 별로 안 예쁜데 눈에 콩깍지 씌워가지고 예뻐 보인다. 그 뭐 또 남녀 관계에서 뭐 주로 많이 쓰죠. 이거 눈에 콩깍지 씌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건데도 더 좋게 보인다. 안 예쁜데 예뻐 보인다. 그럴 때 콩깍지 씁니다. 요가 조금 뉘앙스는 다른데 많이 쓰는 말이 또 색안경을 낀다는 말이죠. 색안경은 말 그대로 더 나쁘게 보는 거죠. 원래는 이 하얀 밝은 세상인데 그러니까 선글라스 써보세요. 그냥 까맣게 보이는 거잖아요. 원래는 하얀데 까맣게 보인다. 뭐 그런 건 나쁜 쪽으로 쓰이고 콩깍지는 주로 뭐
옆에서 볼 땐 별로 안 예쁜데 뭐 지금 좋아서 둘이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 그런 차원에서 콩깍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꼬투리 중에서 좀 더 투리 들어가는 비슷한 말 중에 또 짜투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짜투리. 짜투리는 뭐냐면 자로 재가지고 재단 옷감 같은 데서는 자로 재가지고 자르는 겁니다. 그러다 남는 부분. 그러니까 남는 부분이니까 이 꼬투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런데 뭐 우리 분식집 가면 꼬투리 김밥 많이 쓰죠. 꼬투리 김밥은 분명히 썰이다가 양쪽으로 남는 부분인데 예전에 저 알맹이도 좀 빈약하고 끝부분이죠 김밥에서.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짜투리 김밥이 맞는데 그 이제 상업 어떤 체인점에서 상업한다고 꼬투리가 꼬투리 김밥으로 쓰긴 합니다만 그건 분명히 잘못 적용된 얘기입니다. 짜투리는. 그다음 까투리라고 또 있죠. 까투리는 그 꽁입니다. 꽁에서 앙컷 수컷할 때 보통 새들이나 동물들은 다 수컷이 더 예쁘죠. 화려하고. 수컷은 이게 목도리 나는 게 좀 화려합니다. 그래서 장하다 해서 뭐 장기 뭐 이러는데 수컷에 비해서 앙컷이 좀 까칠합니다. 까칠한 건 털도 빈약하고 색깔도 안 예쁘고 이런 것을 그래서 까칠해서 까투리고요. 그다음에 요까지는 다 어원이 사투리는 정확하게 어원이 없는데 우리 지금 저도 지금 사투리를 많이 씁니다만 사자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말사자, 말씀사자 그러니까 사전할 때 사자고요. 그다음 투리는 뭔가 붙은 거, 뭔가 좀 조금 겹살을 껴 있는 거. 그러니까 표준말에 비해서 조금 옆에 뭐 곁다리기 있다 뭐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예문에서 보셨을 때 그 뭐 장소를 물색했다 이 말로 오죠. 우리 물색이란 말 많이 쓰죠. 평소에 또 뭐 신부감을 물색하다 뭘 찾는다 할 때 물색. 근데 이게 굉장히 뜻이 유래가 깊은 말입니다. 이 물색은. 근데 한자를 보시면 처음 보시는 분 많을 겁니다. 그냥 쉽게 그냥 물색하자 쓰는데 한자로 보면 너무 쉬운 단어죠. 사물할 때 물하고 색깔할 때 색. 자, 이거는 어디서 놓은 말이냐? 이건 역사가 깊습니다. 중국에 보면은 사서 우리나라 말로는 그 중국의 육의 경전에 사서 우리나라는 사서삼경. 사상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그 옛날에 그 조선시대 과거 볼 때 시험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오경 또 경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통 오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경하면 시경, 서경, 역경, 그 다음에 그 예기, 춘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기에 놓는 말입니다. 이 예기. 예자 잘못 썼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담은 예에 가는 책인데 예기에서 놓은 게 한 편이 그 중용 대학이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국의 송나라 때 그 사서가 노노맹자 중용 대학인데 그 중용 대학은 이 얘기에 있는 각각 한 편입니다. 어쨌든 얘기에 그 등장하는 물색인데 거기서 뭐라 되어 있냐면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바치는 자 동물, 짐승 그러니까 가축이나 뭔가 이게 짐승을 바치겠죠. 그럴 때 보면은 물색이라는 놈입니다. 여기서 말한 물은 이 고기, 얘는 고기를 치면은 이 고기의 질이 좋은지, 요새 말로는 소고기 같은 마블링이 잘 됐는지, 그 다음에 싱싱한지, 이런 어떤 물을 받는 거. 색깔은 자태겠죠. 빛깔이 좋아야 되죠. 빛도 좋고, 모양도 좋아야, 겉모양도 좋아야고. 그런 뜻입니다. 물색. 자, 여기 사진에 보시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돼지머리나 올리고 그렇겠지만 예전에는 그냥 통째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안에 이제 고기 질도 줘야 되고 겉에 보이는 어떤 모양이나 색깔 이것도 줘야 된다. 이게 물색입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또 배너 제가 마차 경주 장면 올렸는데 옛날에 진나라부터 이 마차가 이게 주력 병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추추전국 시대 진나라 이전부터 중국에서는 그게 이제 유럽까지 건너간 것 같은데. 말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이 동시에 달립니다. 그럼 힘이나 이런 게 좀 비슷해야 되겠죠. 덩치나. 그때 그게 물입니다. 그게 비슷한 게 물만한 뜻이고, 그 다음에 색깔 똑같아요. 색깔 한 개는 파란색, 한 개는, 파란색은 없죠. 하얀색, 밤색, 까만색. 이래 되면 보기 싫겠죠. 색깔을 다 맞춰야 되죠. 그게 이제 색마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물색, 이렇게 적용되네요. 이건 책에도 없는 내용인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제 생각이 100% 맞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보시면 젊은 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물 좋네 그 말 쓰죠. 물. 그다음에 또 뭐 좀 안 좋으면 물 버렸다 뭐 이래 쓰죠. 그 물이 바로 요 물입니다. 이 물. 이 사물할 때 물. 이해되시겠죠?
우리는 뭐 생각도 물이랑 뭐 술을 말하는지 생각 없이 그냥 그냥 물 좋네 하는데 이때 물은 그것도 사람을 가르치죠. 남자 같으면 여자들 예쁜 여자를 말할 거고 여자 같으면 반대로 그랬죠. 그게 또 저 어시장 가면 또 뭐라 쓰냐면 물 생선들 보면 물 좋은 생선이라고 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물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또 나쁜 말을 들었을 때나 좀 업신여김을 당할 때 보통 나를 물로 보나 이런 말 쓰죠. 또 사투리로 놓으면 나를 아래 보니까 알로 보나 또는 쫄로 보나 이런 할 때 그때는 물 쓰는데 그거는 요 물인지 제가 물 숫자 그걸 말하는지 저도 좀 헷갈린다. 그런 데 대한 어떤 문헌에 대한 책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물이라는 것은 알이나 쫄로 본다 하는 것은 알에는 상대로 높은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물 숫자 거기다 높은 게 분명히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물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거나 그 물 좀 재밌죠. 이거는 나이트클럽에서 말하는 물. 그다음에 세금은 그 때깔이죠. 우리는 말로는 때깔입니다. 때깔. 보통 옷 같은 거 잘 입었을 때 때깔 난다 이렇게 하죠. 이건 우리 말입니다. 이거 때깔 빛도 좋고 뭐 자태도 좋다. 그래서 그 물색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어떤 중국 고전에 있는 얘기해 놓은 글자니까 족보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술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자, 우리 술 마실 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뭐 그림 보시면은 술잔 따르고 하죠. 그런데 짐작이란 이게 짐짜기도 하고 침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짐작하다. 짐작할 때는 뭔가 우리 예측하고 생각하면 미리 산적으로 어떤 뭐 재본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죠. 짐작한다 이렇게 할 때.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술 따른 데서 나온 건데요. 짐은 술을 둘 다 술 따를 짐, 술 따를 자기입니다. 여기에서 요 글자는 어떤 뭐랄까 이게 술잔을 뜻하는 거고 요 두 자는 계량, 측정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 좀 더 다른 깊게 의미를 따져보면 요는 술을 갖다 따르는데 넘치게 따르는 겁니다. 넘치게. 작은 이제 모질하게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조금 상반되는 성격인데 적정하게 그러니까 결국 넘치지도 않고 모질지 않고 적정하게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 소주 잔 뭡니까 건배할 때 따라줄 때 뭐 7불을 하니 8불을 하니 그런 말이 있죠. 다 중국 고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게 짐작이라는 것은 넘치지 않고 적당하게 따른다. 그러니까 적당. 굉장히 우리나라 나쁘게 쓰이는데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적당히 따른다. 이게 아까 사세에 나오는 노노맹자 중용 중에서 중용. 이걸 거의 적합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중용증을 술에 비유하면 짐작입니다. 짐작. 적당히 넘치지 않고. 그 다음 장노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요. 또 요거는 숫자입니다. 이거는 무슨 숫자냐면은 술 권하는 숫자입니다. 술 권한다. 자, 수작 부린다.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수작법 뭡니까? 어떤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술 마시게 하죠. 억지로. 그래서 이 술 거는 게 수작입니다. 이 수작. 그래가지고 나쁜 꼭 여자도 있고 나쁜 뭔가 도모할 때 수작 부린다 할 때 술을 마시면 수작이다.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재밌는 사진이 있어 올렸는데 요새 소맥 폭탄주 유행하다 보니까 이게 소맥잔에 보면 이렇게 금을 꺼가지고 이거 진하게 연하게 있는데 좀 아이디어 상품이긴 한데 어쨌거나 요걸 그러니까 짐작을 시각화한 게 요 장 같아서 제가 하나 사진을 올렸습니다. 재밌어가지고. 자, 이건 다 하여튼 보시면 아까 물색이나 짐작 이런 다 중국 어떤 고전이나 아니면 어떤 책에서 나오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생긴 많이 쓰이는 단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흥청망청. 요거 유래 아시는 분들 많죠. 연산군하고 관련돼 있다는 거. 흥청망청. 흥청은 뭐냐면은 연산군이 맨날 고래 기생을 불러들였죠. 근데 기생을 부르는데 대량 기록이 아마 초기에는 수백 명에서 나중에 수천 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000명 이런 단어가 있는데 물론 그것은 나중에 중종 방정 이후에 연산군을 반정하면서 일종의 구테타인데 구테타 했던 뭐랄까 명분을 얻기 위해서 연산군이 너무 타락했다 하기 위해서만 수천 명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방 채용사를 채용해서 지방에 좀 노래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국군을 상주시키는 기생 꼭 기생은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흥청이라고 했습니다.
흥청이라는 말은 연산군이 직접 한 말입니다. 이거는 그 말이 뭐냐면은 뭐 사악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이 사고 더러운 것을 흥을 돋궈서 깨끗이 청빈하게 한다. 그 말이 자기는 자기 하는 일을 그 뭐랄까 미화하게 한 거겠죠. 사실 그 정확하게 말하면 흥탁이죠. 흥탁. 술 먹고 흥청망청 거리니까. 그래서 근데 흥청망청은 이제 뒤에 망청은 뭡니까 이게 음류를 붙이기 위해서는 건 이제 리듬 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흥청만 있어도 되는데 흥청 놀다. 근데 우리가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음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또 굳이 뜻을 적용하다 보면 흥청하고 놀다가 망했잖아. 중종 반정이 일어나서 쫓겨나고 버리죠. 그러니까 망했다. 그 청을 망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뜻입니다. 흥청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흥청망청하면 이제 대책 없이 놀다 그런 뜻으로 쓰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연산군에 의해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또 말 중에서 어영부영한다 말 있죠. 대충대충하다. 어영부영한다. 이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제 한자로 오시면 요겁니다. 어영부영. 부영은 뒤에도 아까 흥청망청이나 마찬가지로 음을 붙이기 위해서 없어도 되는 건데 이제 붙인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조선시대에 오군령이 있었습니다. 오군령이라면 그 군대 편제인데요. 우리 잘 아는 사극에서 많이 보이는 훈련도감 이런 것은 수도방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방위 사령부죠. 근데 어영청이라고 많이 좀 들어보셨죠? 사극 같은 데서. 어영청은 왕이나 하던 궁을 수비하는 그런 친위대 비슷한 겁니다. 어영청. 그러니까 조선시대에서 가장 군기가 센 데가 어영청이었고 이게 옛날에 병자호란 이후에 그 효종이 북벌정책하면서 굉장히 키웠습니다. 많을 때는 2만 1,000명까지 올라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때 유명한 장군이 이완 장군 들어보셨죠? 그게 그 사람이 그때 대장이죠. 어영대장이었습니다. 그때.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흥했던데 2만 명 넘는 이 거대한 군기 센 조직인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갈수록 이게 뭐 군영에 대한 게 물러나지고 물론 세도 정치라든지 뭐 하여튼 옛날 그 전에 뭐 척신 정치 이럴 때문에 굉장히 물러나지고 군대가 좀 갈수록 좀 뭐 흐지부지 되죠. 그 2만 명을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갈수록 이제 군인도 수도 줄어들고 뭐 대우도 형편없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고종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식 군대도 만들죠. 신식 군대 말한 조총이 사진에 보시면 자 이건 뭐 좀 뭐랄까 아까 말한 때깔이 좋죠. 근데 뭐 90군대 뭐 어영청을 비롯한 이 90군대 사람들 뭐 사진 참 재밌는데 쳐다보는 거 보십시오. 부러워서 쳐다보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불만이 고조됐죠. 그래서 생긴 게 1882년에 이모군란이 생겨서 폭발했죠.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그 조선 후기 가면서 이게 군대가 아니다. 거의 당나라 군대 뭐 우리 말로 하는 당나라 군대죠. 그래서 어영청은 이제 더 이상 영이 아니다. 그래 어영비영이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어영비영 이제는 군대가 아니다. 당나라 군대다. 그런데 비자는 발음이 더 편한 부자로 바뀌어가지고 어영부영한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된 유래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쉬운 우리 말 중에서 이제 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한자에서 그대로 이게 바뀐 단어가 있습니다. 한자인데 우리나라 말로 출발한 게 이 그림 보시면 이제 어디 시장 바닥이죠. 여기는 그림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불로 이 사진 찾는다고 애를 먹었는데 원래 종로 쪽 그러니까 서울의 종로 쪽 찾아보려는데 종로 쪽이 이게 안 보여가지고 제가 찾으려 했던 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원래 뒤에는 집들이 쭉 있죠. 이 한자가 뭡니까? 가가라 해가지고 가짜죠. 가짜 집인데 원래 이 앞에 보면은 제대로 된 집. 옛날엔 집이란 게 그 건축법이 건축 시설이 발달 안 돼 있죠. 뭐 집 아니면 뭐랄까 이게 점포 그 외에는 별로 없었겠죠. 그거 아니면 임금 사는 궁궐이죠. 그 지금은 뭐 상업시설, 판매시설, 뭐 근린생활시설 이제 복잡해졌지만 예전에는 단순했는데 집이냐 집 아니냐 이거 차원입니다. 이 앞에 보시면은 시장이 열릴 때 보면은 요런 집들이 뭡니까? 이제 정식 집은 아니고 임시로 지은 집입니다. 지금 같으면 뭡니까? 가설 건축물이죠. 뭐 가건물이라고도 하는데 임시로 지은 집, 모델 하우스도 그렇고 뭐 이런 게 시장 바닥에 그 천막 치놓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정식 어떤 구조물 그러니까 기둥이나 보호 없이 대충 해놓은 이런 집들. 이거 장에 임시로 열리는 겁니다. 이 사진 보시면 이렇게 길거리에 파는 게 이런 걸 보통 난전이라고 합니다. 난전은 뭐냐면은 뭐 정식으로 인가받는 건 유기전이죠. 보통 그 종로에서는 이렇게
길가에서 이렇게 펼쳐놓고 하는 데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임시로 지어진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가가입니다. 가가. 자, 이런 것들 시장바닥에서 막 혼자 하고 또 다음에 이 사람 좀 보보상 같은데, 보보상이 장돌뱅이지. 장을 돌아다니면서 뭐랄까 물건 파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 하여튼 시장번이 뭐 엄청 정신없이 복잡하죠. 그런데 계속 제가 이 말씀드리면서 이걸 말씀드렸는데, 자, 이걸 뭐냐, 이게 가가인데 이게 현재 무슨 말이 됐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쓰는 말인데요. 여기서 나온 우리 말이 가게입니다. 가게. 그러니까 가게 자체는 어떤 유래는 한자에서 그대로 요걸 빌려왔다. 요것도 재밌죠, 이거. 자, 이런 말 중에서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눈설의 말 맞자. 이거 말 설마? 우리가 만든 그 설마는 아닙니다. 설마 그 뜻은 아니고. 자, 여기서 나오는 우리말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한자인데, 눈에서 말을처럼 달린다. 이게 뭐가 나왔느냐면은 썰매입니다. 이게 썰매. 이것도 생각해 보신 적 거의 없죠. 저도 이거 뭐 뒤지다 보니까 알았는데, 썰매라는 게 순 우리말이 나온 게 아니고 한자에 있는 설마에서 바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또 한자 보시면은 염치죠. 청렴하려면에다가 부끄러울치, 염치가 있어야 된다. 염치 없는 놈, 뭐 이런 말 쓰죠. 여기서는 또 우리 순 우리말이 있습니다. 순 우리말인데 한자에서 온 말입니다. 뭘까요, 이거는? 얌체입니다. 얌체만 딱 놓고 보면 얌체 한자가 있을 수가 없죠. 얌체 뭐 어렵겠죠, 이거 뭐. 근데 하여튼 얌체는 염치에서 나왔다. 자, 자, 이런 거 저는 재밌었던 게 하여튼 설마하고 하여튼 얌체 이런 건 다 한자에서 그대로 나왔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좀 잘못 쓰이는 우리나라 한자가 몇 개 있습니다. 잘못 쓰이는 한 말. 자, 이게 보시면 이게 뭡니까? 연계입니다. 연계. 이 연자는 부드러울 연자입니다. 연. 이거 어디 있으면 삼계탕 같은 데서 중딱 쓰는 거. 그게 연할 연자, 중딱이니까 아무래도 좀 큰 것보다는 육질이 연하겠죠. 이 연계가 분명히 우리 말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씁니까? 연계로 써죠. 연계백수. 영어는 이제 족보도 없는 말입니다. 근데 어디서 비슷한 영어의 영, 이걸 Y-O-U-N-G. 그래서 이 족보 없는 이 말을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더 조금 천박하게 쓰면 사람에 비유하죠. 사람 젊은 연계. 그렇게 뭐 안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만 원래는 연입니다. 연계. 그다음에 우리 그 바보 같은 사람, 바보 같다 할 때 쑥맥 같다는 말 쓰죠. 쑥맥 같다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쑥맥 갈 때 뭐 잘 모르고 그냥 거의 바보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쑥맥도 이게 쑥이 아니고 숙입니다. 원래는 쑥. 요 한자입니다. 이게 숙이고, 이거 맥은 요겁니다. 맥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여기 밑에 사진에 있죠? 보리입니다. 보리. 맥주 할 때 맥주. 근데 숙은 콩입니다. 콩 두자도 있지만 콩 숙자도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숙맥이다. 숙맥은 뒤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불변. 이 변은 분별하다,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략된 게 생략됐으니까 콩하고 보리도 구별 못한다. 그 얼마나 멍청하면 이걸 구별 못하겠나. 그래서 뒤에서 불변은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숙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비슷한 말이, 이건 제 생각인데요. 일본에는 욕이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욕은. 우리 여러분들 다 아는 건 뭡니까? 빠가야로 있죠. 빠가야로 야로는 뭐 같은 놈인데, 빠가가 뭐냐? 빠가가 한자로 표시하면 이게 마록입니다. 마록. 그 말하고 록은 사슴입니다. 사슴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 일본 쪽에도 제가 잠깐만 깊게는 안 봤는데 보니까 이 빠가야로 유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쑥맥 보니까 좀 비슷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뒤에도 아마 불변 이런 게 생략되지 않느냐. 즉 말하고 사슴 놓고도 구별 못한다. 그래서 빠가 되지 않았을까. 물론 제 추측입니다만 뭐 이렇게는 뭐 생각이 됩니다. 이건 이 하여튼 빠가야로 할 때 빠가입니다. 빠가. 자, 곡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좀 대표적인 우리가 많이 먹는 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또래나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제 또래 이상쯤 되면 예전에 어른들 하시는 말씀 중에
쌀 팔러 온나 이런 말, 쌀 팔러 가자 이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젊으신 분들은 모릅니다. 쌀 판다는 것은 내가 쌀을 진짜 팔러 가는 것이 아니고 쌀을 사오는 겁니다. 거꾸로 쓰는다. 그런데 이것이 왜 거꾸로 쓰는가? 그것을 제가 한번 좀 찾아봤더만은 예전에는 농경사회였지 않습니까?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에 있어야 됩니다. 뭐 자기가 어떤 뭐랄까 대부분 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뭐 소작을 하든 뭐 직접 자기 자영을 하든 간에 쌀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쌀이 떨어지면은 어디 가서 쌀을 구해와야 되죠. 구해와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나라는 민간 신앙 그 토속 신앙도 많이 발전돼 우리나라 민간 신앙 굉장히 발전돼 있었죠. 그 집에 모든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엌에도 신 있고 집 자체도 신 있고 뭐 하여튼 신들이 많아요. 신이 많은데 그런데 또 조상신도 그 하여튼 집에 항상 같이 있는 거로 또 여기죠. 근데 만약에 쌀이 떨어져 가지고 쌀이 떨어진다. 그 항상 있어야 되는데 쌀이 떨어져 가지고 쌀을 구해야 온다. 그럼 쌀 사러 가라 하자면 그 귀신이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슬프겠죠. 그 조상신 같으면. 그런 의미에서 이게 쌀 사러 간다는 것을 굉장히 어떤 뭐랄까 나는 물론 배가 고프지만은 배고프고 좀 처절하지만은 쌀을 구해온다 이 말을 그러니까 쌀을 사러 간다 이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을까봐. 자, 이런 어떤 설명이 있고 또 하나는 또 쌀을 파는 진짜로 쌀을 파는 입장이 누구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 그 좀 재물이 많은 사람들 있죠. 재물 많은 사람은 오늘 상인도 있겠지만은 양반들, 그 좀 부자들 있죠. 양반들 그러니까 좀 애매하는 사람들이 쌀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밑에 이제 실제로 그 밑에 돈 없는 사람, 저 밑에 사람들한테 쌀을 팔겠죠. 팔면서 뭐 돈을 받든지 뭔가 노역으로 받든지 뭐 하여튼 쌀을 주겠죠. 주면은 그러면 양반은 뭡니까? 공부 좀 또 기침해야 되니까 장사치처럼 이렇게 판다 이런 말 못 쓰겠죠. 이거 뭐. 좀 점잖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속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쌀 판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터부시하는 말 자체를 하는 것을 그러니까 거꾸로 예 뭐랄까 우리가 실제로 쌀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오는 입장에서는 하여튼 거꾸로 판다 이렇게 유래를 설명하더라고요. 자, 파는 것 중에서 또 우리 요새 이제 속어인데요. 진짜 많이 쓰는 말 중에는 쪽팔린다 많이 쓰죠. 거의 이제 요새는 막 속어도 이제 표준말처럼 많이 쓰면 이제 표준말로 올라가는데 쪽을 많이 판다. 이 쪽은 뭐겠습니까? 이것도 뭘 팔아야 되는데 쪽은 이 얼굴입니다. 얼굴인데 한자로는 면입니다. 면. 얼굴 면자 있죠. 면이 안 선다 할 때. 우리 또 책에 보면 어떻습니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영어는 페이지지만 한 면, 두 면, 한쪽, 두 쪽이라 하죠. 그 쪽하고 면하고 같은 겁니다. 자, 얼굴을 어디 내서 하면은 창피하죠. 뭐, 안 내는 거 좀 감추고 해야 되는데, 속으로 좀 음흉하게 뭐 좀 해야 되지. 뭐. 그런데 이게 막 얼굴이 나돌아 다니면 하여튼 좀 창피하다. 이런 데서 속은데 쪽팔린 데서 많이 쓰게 됩니다. 아까 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시어다고 지어다고 치어드시죠. 이것도 지어시겠던데 아까 시어도 마찬가지로 쌍시어대거나 쌍지어대면은 좀 경험적이 세게 발음되기 때문에 이게 욕 정도는 아니지만 속어로서 좀 강력하게 쓰이는 게 이 발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얼굴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자, 이 쪽팔리는 결국 창피하다는 건데 이 밑에 이 한자를 보십시오. 이 한자는 그냥 창피입니다. 창피. 근데 이 한자 이거 처음 보시죠. 대부분. 저도 처음 봤는데 이 창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옛날 그 조선시대 같은데 사람들이 윗도리 있고 아랫도리가 있는데 아랫도리는 보통 요새는 허리끈이라는 게 다 있지만은 그때 뭐 줄로 했겠죠. 뭐 어떤 끈이 있었겠죠. 끈을 풀어 헤친 상태라도 창이라고 합니다. 피는 윗도리가 대충 걸쳐 있는 상태. 그러니까 뭡니까? 이 창피라는 것은 옷을 입은 상태인데 뭐 술 먹고 막 헬렐레 하면서 대충 이렇게 뭐 좀 흐트러진 자세. 그것을 이제 창피고 조선의 또 어떤 유교 문화 사회니까 의복을 단정히 해야 되죠. 그렇게 안 한 상태가 창피. 또 우리는 지금 이제 쪽은 얼굴 다 조금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저 옷에 관계된 게 우리도 많이 쓰는 말 중에 오지랖이 넓다 많이 쓰죠. 오지랖은 낄 때나 안 낄 때나 다 참여하는 거죠. 이것도 순 한국말 플러스 좀 창작된 말인데 이걸 보면 옷이 딱 느낌이 오죠. 옷의 랍 앞이겠죠. 옷의 앞. 한자로 쓰면은 어자가 갈지자죠. 갈지자. 요거 갈지자. 옷의 앞. 옷의 앞이 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새 옷들은 뭡니까? 자크나
뭐 단추가 있어 딱 하지만 옛날로 두루마기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 앞자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락이 뭐 어떻게 습니까? 이 옷이 넓으면은 뭐 옷감도 뭐 옷감 재료도 많이 들지만 이게 넓으면 좀 의역 해석하면은 이쪽도 커버하고 저쪽도 커버 이게 뭐 많이 덮을 수 있겠죠. 많이. 그러면서 옷자리 넓다는 것은 이쪽도 끼고 저쪽도 끼인다. 뭐 이런 뜻으로 하면서 오지랖이 넓다 하는데 또 말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지자란 말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뭐 장작한 말인데 지자 뭡니까? 갈지자잖아. 갈지자. 뜻은 그냥 뭐 어인데 근데 갈지자 뭡니까?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그러니까 이게 좀 느낌이 오시죠. 이게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옷이 넓으면 또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러면서 말을 풍부하게 한 겁니다. 그게 오지압인데 옷의 그러니까 오지랖 이렇게 된 겁니다. 랍. 이게 참 이거는 이런 말을 하면서 이거는 순자 거의 한자가 조금 들어가긴 했지만 순 우리말입니다. 이거는. 자, 다음으로는 우리 나이에 관련된 그 뭐랄까 나이는 결국 숫자죠. 이쪽 관련된 어떤 뭐랄까 단어들을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 어머니 있고 근데 그 위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 요 단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분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할아버지는 뭔가 생각 안 하고도 그냥 쓰죠. 그냥 할 플러스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할머니는 뭐 똑같이 할 플러스 머니 이렇게 생각하다가 더 이상 생각 안 하셨을 분이 대부분이죠. 자, 할머니 하면 보십시오. 할머니는 머니 하니까 느낌 오시죠? 이렇게 따로 보니까 할은 한에서 왔습니다. 한분 나왔으면 뭡니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애미 또 조금 줄여서 애미, 머니 이렇게 쓰는데 아주머니 할 때도 머니 마찬가지고요. 머니. 그러니까 더 큰 어머니다 이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할머니인데요. 한은 크다는 것 대충 다들 아시죠? 한 크다. 한강 큰 강이죠. 그다음에 대전 옛날 이름이 한밭이었죠. 한밭 큰 밭. 한밭대학교라고 지금 대학교도 있지만 한은 큰 그러니까 대자로 바뀌었고 밭은 전자죠. 대전할 때. 하여튼 한 큰 어머니입니다. 자, 근데 할머니인데 나이에 관련된 걸 쭉 제가 조금 설명드릴 건데 할머니 하면 또 사투리로 뭐로 있습니까? 할매도 쓰고 할망구 뭐 이런 거 쓰죠. 근데 할망구는 굉장히 안 좋게 쓰이지만 망구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할망구는 좀 뭐 속어같이 들지만 이것도 유래가 있는 말입니다. 이게 나이에 관련된 말 중에서 밑에 보시면 망구가 보이시죠? 망구는 여기서 말하는 망은 뭡니까? 바라볼 망자 구를 바라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이가 구를 바라본다. 그러면 9살은 아니겠죠. 90이겠죠. 90을 바라볼 나이가 됐다. 그러면 이제 어느 때부터 하냐면 이제 80 넘어서 이제 81살을 말하는 겁니다. 81살. 즉 망구라면 81살이면은 굉장히 장수한 특히 말이라는 것은 예전에 생긴 어떤 거니까 지금은 보통 이제 평균 수명이 이제 80 다 돼갔지만 예전에는 80하면 굉장히 장수죠.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 망구라는 게. 그런데 여기다 할머니 할 때 할자 붙여가지고 할망구 됐으니까 여기 뭐 장수한 할머니죠. 마찬가지로 망백이 있습니다. 망백은 91살이겠죠. 백을 바라보는 거. 그다음에 망구가 망팔하면 71살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볼 망자 쓰는데 한자로. 하여튼 이게 원래는 좋은 놈이다. 좋은 놈인데 이렇게 돼버렸죠. 마찬가지로 동중에 서울에 구로동 있죠. 구로동도 원래는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구로동. 지금 원래 그 공단이 들어서고 좀 설람화돼서 좀 칙칙하게 그 동네를 보지만 예전에 조선시대 구로동은 굉장히 그 동네가 물이 좋았나 봐요. 장수촌이에요. 장수촌. 구로는 90 넘은 노인들 말하는 거예요. 90 넘은 노인이 뭐 9명이 뭐 있다든가 뭐 그에 대한 설화들이 많습니다. 구로동. 뭐 좀 다른 거지만 서울에 또 제일 쓰레기 처리했던 난지도죠. 난지도 상암 한강 쪽에 상암동 쪽에 보시면 난지도 그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전에 난지도 난입니다. 난초가 많았고 지초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삼삼보다 더 귀하다는 지초. 이 향기가 굉장히 향기로웠다고 했습니다. 난지도 그렇게 이름이 예쁜데 지금 쓰레기 처리장이 돼버리니까 난지도 하면 뭔가 안 좋은 의미로 쓰이죠. 그러니까 원래 뜻은 그거입니다. 자, 이제 나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나이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이 이제 밑에서부터 쭉 한번 이건 조금 상식적인 거니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날 설날을 할 때 설날은 뭡니까? 새가 됐다는 뜻인데 설이 뭡니까?
새로 됐는데 이 설이라는 것이 뭐냐면 영어로 new란 뜻입니다. new. 그 새롭게 됐다 설. 자, 여기 쓰인 말이 어디 있냐면은 신라 옛날 신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경정주가 뭐라고 했습니까? 설압을 했죠. 설압을 라자는 좀 애매하긴 한데 거기서도 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벌판이에요. 그 새로운 하여튼 장소인데 그 뉴 설. 그다음에 신라 이름 자체도 새 신자 들어가죠. 새로운 신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같은 신자 한자로 보면 되십니다. 새롭게 매년. 그러니까 1년에 365일인데 매년 새로운 게 설인데 설에서 이제 모험 변화가 생기면 뭡니까? 살인다. 어자가 알파가 한 살. 우리가 한 살, 두 살 할 때 진짜 살이 된 겁니다. 한 살, 두 살. 그다음에 보통 100일 우리 옛날에는 100일 잔치하고 돌 잔치하죠. 돌인자 한 살이 돌았다는 겁니다. 한 살이 도는 거예요. 한 해가 도는 거. 그 살이고요. 그 옛날 100일 잔치하고 돌 잔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요새는 뭐 형식적이고 또 그다음에 남이 하니까 다 하는 건데 예전에는 워낙 의료 기술이 발달 안 돼서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러니까 100일 살았으면 어느 정도 살았다. 100이라는 숫자 의미도 그러니까 100이라는 십진법에 의해서 굉장히 의미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1년 그럼 이제 살만하네.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잔치를 벌여주는 거고. 이제 돌 됐으면 이제 사람 된 거고요. 이제 그러다 이제 쭉 자라다 보면 자 우리 나이 어린 나이 할 때 뭐냐면 여기 요 한자가 있습니다. 파과 진연인데 이 파자 이게 깨트릴 파자에다가 이 과자. 과자는 제가 음식할 때 좀 설명드리겠지만은 굉장히 좀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게 과가 오이입니다. 오이. 우리 먹는 오이. 영어로 큐컴버. 오이인데 파가진연이라고 했어요. 파가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가진연. 줄여서 이걸 뭐냐 하면은 관연입니다. 관연. 여러분들 사극에서 많이 보셨죠? 관연한 딸이 있어가지고 혼처를 잡아야 되는데 걱정이 서로 죽겠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우리가 관연할 때는 지나칠과 정확히 좀 못 쓰겠습니다만 지나칠 과자가 나이가 차가지고 노처녀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 가짜가 아니고 이게 오이 가짜입니다. 오이가인데 왜 그러면 이 파가 줄여서 관연이라는 건 도대체 몇 살이냐 여러분 이게 재밌습니다. 중국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있지만 이 파자 들어가지고 파자 글자를 파괴하는 겁니다. 글자를 쪼개가지고 마치 수수께끼 어린 사람들 이제 한자 익힐 때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글자를 쪼개서 예를 들면 어디서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서 여기 망구 보십시오. 망자는 망할 망자, 다룰 자, 이거 임금왕자 있죠. 이렇게 하나씩 쪼개서 뭔가 또 뭔가 이게 원래 뜻하고 좀 다른 걸 뭐 찾아보는 건 이제 재밌게 노는 겁니다. 파가 뭘 파괴하느냐, 뭘 글자를 하느냐, 이 과자입니다. 글자를 정확하게도 좀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번 쪼개보시오. 쪼개면 여기 팔자 있죠. 그다음에 여기 팔 있죠. 제가 생각이 그거 같은데, 즉 이 과자를 쪼개면은 88이 넘는 88. 88이 뭡니까? 여자는 8이 16, 16살을 말합니다. 16살. 그게 관연입니다. 노천이 아니죠. 지금은 완전 애고, 옛날에도 16살이면 뭐, 그때 시집갈 나이도 있죠. 즉, 시집갈 나이입니다. 여러분, 춘향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6살이었죠. 이팔청춘. 그 이팔청춘이 여기 팔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팔이 이팔청춘. 춘향이도 16살이고, 뭐, 유럽도 그렇습니다. 유럽에 로미오 줄리엣 셰익스피어서는 로미오 줄리엣이 몇 살이었습니까? 그 소설 배경에서. 그 일주일 동안의 일인데, 처음 만나서 뿅 가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사건이 있다가 자살까지 죽어버리죠. 그게 딱 일주일 상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때 줄리엣 나이가 14살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그 외국은 우리보다 한두 살 많죠. 그러니까 16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전 14살 할 때면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이런 느낌이 오는데, 뭐, 소설 내용이 어쨌든 간에. 나이로 따지면은 하여튼 16살 나이고, 남자에게도 씁니다. 남자에게는 이제 이게 더하기로 안 쓰고 곱하기로 씁니다. 64입니다. 남자한테 쓸 때는 64는 뭐냐면, 이제 관직에서 물러날 때입니다. 사람은 물러날 때 잘 물러나야지 아름답죠. 그러니까 64살, 지금 현재 보통 우리 이제 정년이 한 60이나 65세 이런 거 있죠. 그것도 하여튼 옛날에도 관직 남은 이제 64살 되면 이제 물러날 때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자, 이제 그다음 요 위에 이제 좀 나이가 좀 들면 이제 나이가 뭐가 있습니까? 20살 뭐라고 합니까? 방년이란 말 쓰죠. 방년 20세. 그건 여자한테 쓰는 말입니다. 방년은 그건 꽃냄새 난다, 향기 난다, 향기로울 방자는. 그러니까 향기가 날 제일 인생 꽃일 때가
그 20살이고 남자는 주로 뭐라고 씁니까? 20살은 약간이라고 씁니다. 약간. 약간은 뭐냐면 이제 성인이 되는가 이제 어른 돼서가 어른 돼서가 관을 씁니다. 뭔가 성인식인가 할 때 쓰는 게 그걸 약간이라고 합니다. 자, 고위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뭐가 30, 40, 50, 60 이랬는데 이거는 자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게 이제 대명사처럼 쓰이는데 30살 되면 뭐가 됩니까? 뜻을 세운 데서 이립이라고 했죠. 공자님이. 40살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유혹이 안 흔들린다 해가지고 부록이라 했죠. 부록. 50 되면은 하늘의 뜻을 안다. 그 지천명이라. 천명이라서 중용에 나온 얘기인데 천명이라는 것은 하늘에 내리는 어떤 천명이 꼭 우리 성인데 성. 하여튼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은 어쨌거나 전반적인 우주나 자연의 이 질서의 질서랄까 이런 전체의 어떤 이런 세상에 대해서 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지천명. 60대면 뭡니까? 이순이라 가지고 귀가 부드러워진다. 누가 뭐 어떤 말 해도 내를 하나도 안 흔들린다. 그 다음에 공자님 맞으면, 공자님 73세까지 사셨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한두 살에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70은 제일 말 종심이라 가지고 마음을 쫓는다, 마음을 따른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인데, 내 마음대로 해도 세상의 도리와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다. 완전히 마스터, 득도한 게 종심입니다. 그러게 하여튼, 유교, 논어에 다 놓은 얘기입니다. 그게 공자님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제 70까지 올랐는데, 아까 그 예문에 제가 장문한 예문 제일 앞에 모질게 한마디 해라고 한 적 있죠. 그 단어 기억나시죠? 모질다. 모질게 뭐 해라. 좀 모질게 다그쳐라. 근데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 재미있는데 요 한자 보시죠. 화면에. 이게 모질입니다. 모질. 처음 보는 한자긴 하지만은 이게 노자, 늙은 노자 옆에 이게 털모자 있고 이건 이를 지자입니다. 이를 지자. 모자 지자. 이 모는 모지. 모질은 늙을 질입니다. 이게 뭘 뜻하냐? 70입니다. 이게 모가 70이고 질이 80입니다. 그러니까 7, 80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질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모질게 살았다는 겁니다. 모질게. 그러니까 7, 80까지 살려면 얼마나 산전수전 다 했겠다. 그래서 이제 나이에 있던 모질인데 우리가 그냥 다른 데로 응용해가지고 모질게 뭐 한마디 해라. 모질게 노력해라. 이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 쓰입니다만, 자, 나이를 오래 살았다. 거기서 놓은 단어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나이, 아까 논에서 공자님이 쭉 70까지 하셨는데, 고의란 말 쓰죠. 고의도 뭡니까? 70입니다, 이게. 고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옛날부터 희귀하다. 이게 누가 한 말이면, 당나라에 두보, 시인 두보 있죠. 두보가 한 말입니다. 두보가 이 말에 딱 느낌이 오죠. 옛날에 60도 넘기 쉽지 않았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근데 한 20세기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 50대를 했으니까 한 50 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갑 잔치하는 겁니다. 한갑 61살이죠. 한갑은. 그런데 그래서 옛날에 그다음에 두 번은 당나라니까 한 1500년에서 2000년 사이인데 하여튼 2000년 좀 전에 보면 어떻게 오래 살았겠습니까? 그래도 산 사람이 있는데 70까지 산 사람, 공자님도 물론 73살까지 사셨지만 드물다. 옛날부터 그런 70까지 살긴 드물다해서 70입니다. 고희. 그다음에 미수. 요 나이가 재미있습니다. 미수. 이 쌀미자에다 목숨 숫자인데 몇 살인 근데 그걸 좀 쉬운 거는 백수 천수를 넣었다 백수를 넣었다 이건 100살까지 사는 거고요. 자, 미수는 자 글자 아까 파자 있잖아요. 오이 가자를 또 해서 88 넣은 비슷하게 요걸 또 파자로 하면 뭐가 나오냐면 8하고 10하고 80입니다. 요게 8이 밑에 8이고 요 10이죠. 요 위에 거. 자, 요게 요로 변하는 겁니다. 요거. 제가 정씨인데 정자도 이렇게 원래 요렇게 썼는데 요 팔자처럼 쓰는데 요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놀린다고 옛날에 김삿갓이 이렇게 놀린다고 이렇게 거꾸로 쓰긴 한데 어쨌거나 이걸 글자를 쪼갠다 파자를 해보면은 이게 88이에요. 몇 살인 줄 아시겠죠? 88 올림픽입니다. 88 올림픽. 중국이 유난히 팔을 좋아하는데 중국에서는
그 팔이란 발음이 빠인데 빠가 재물이 들어온다. 그 어떤 단어에는 재물이 들어온다. 그래서 팔을 굉장히 광적으로 좋아합니다만 요것도 억지로 쌀 밑자를 갖고 88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글자 갖고 이렇게 좀 장난치는 거예요. 수수께끼처럼 만들어 가지고 88입니다. 또 이 마찬가지로 백수도 요 재밌는 나이 표현입니다. 100살은 당연히 100살인데 요 몇 살일까요? 빠르신 분들은 이제 이게 파자고 마찬가지인데 이 한결이 이 흰백자는 이 100자에서 하나 요게 없어지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100이 하나가 없어진 게 뭡니까? 99입니다. 99. 이거는 88이나 99나 이건 좀 뭔가 재밌게 하려고 하는 뜻이고요. 우리가 쓰는 나이는 하여튼 요쪽 하여튼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중국 영향 이제 쭉 하시면서 제가 뭐 굳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일상적 우리말인데 중국 영향, 유교 영향 많이 받았다는 거 느낌 오시죠? 당연히 중국이 뭐 몇천 년 동안 우리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근데 중국 못지않게 영향이 많이 왔는데 조금 많이 받았던 게 이제 또 불교입니다. 이게 유교보다는 오래 우리나라 고려시대나 신라시대 때는 불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죠. 그러다가 조선 넘으면서 불교 문화를 굉장히 많이 쇠퇴되기는 했지만 이 불교 들어온 지 거의 2000년이 됐는데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남아 있겠습니까? 나이로 따지면 부처님이 84세까지 사셨는데 그게 해당되는 건 없지만 자 불교 유래를 조금 보시겠습니다. 근데 불교 용어 또 의외로 또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고 불교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일상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진짜 많습니다. 아까 유교는 딱 보면 한자고 이렇게 뭔가 아주 좀 조금 뭐 중국 영향 받았다는 그런 단어들인데 불교는 우리 쓰면서도 이게 불교 용어인지도 모르고 쓰는 것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그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이제 중국 통해서 우리나라 들어왔기 때문에 또 한자로도 많이 표현돼서 또 중국 한자라도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 이제 대표적인 단어를 쭉 제가 나열해서 좀 대충 보시겠습니다. 이거 뭐 신라의 석굴암인데요. 그 경주에 있는 석굴암인데 이런 저 인도 쪽에서 오는 거 뭡니까 간다라 문명 그 문명이랄까 그런 문화 양식 뭐 이런 게 또 우리나라 다 들어왔지만 이거 못지않게 글자들도 우리나라 이렇게 쭉 다 들어왔습니다. 여기 판 보시면은 다 한자로 써서 한자 같은 생각하기 쉬운데 이 무수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많이 쓰는 것 중 하나 발췌를 해왔습니다. 자, 제 끝부분을 제일 밑에 보십시오. 인간, 뭐 작가, 뭐 포대기, 요건 유리입니다. 유리, 우리 창문의 유리. 이런 생각도 안 해보셨을 겁니다. 다 이거는 이제 이게 불교를 통한 인도 말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오해시죠. 밑에 또 보시면 천주, 하느님, 천사, 성당, 장로. 다 교회에서 쓴 말이죠. 또는 또 천주교나 이런 쓴 말이죠. 다 이게 불교에서 온 말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나라 천주교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도 뭐 번역을 해야 되는데 적합한 단어가 없죠. 그러니까 이미 있던 단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그대로 쓴 겁니다. 뭐 종교나 종교 철학 관점에서 결국 가르치는 것 같다고 보는데 물론 종교 계신 분들은 좀 기분 나쁘실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 단어들은 불교에서 왔다. 이를 보면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쓴 단어에서 거의 뭐 진짜 이 불교 용어 빼고는 우리가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많다. 요걸 먼저 강조드리고요. 자, 하나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건달, 백수 건달, 깡패, 이거. 건달, 여기 불교 용어입니다. 건달은, 건달바라는 어떤 신이 있었어요. 천상의 신인데, 이 신이 뭐냐면은 밥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오로지 그 향기만 먹고 사는, 그다음 노래만 부르고, 쉽게 말해서 놀고 먹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논다. 그냥 먹진 않는데 뭐랄까 무의도식한다. 뭐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 신 이름이 썼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좀 나쁜 깡패 쪽으로 쓰이죠. 깡패는 뭐냐면 깽 플러스 패글입니다. 깽은 영어로 뭡니까? 깽이 그 조폭이죠. 깽 플러스 깽 패글이죠. 깡패인데 깡패 건달 같이 쓰이죠. 근데 불교 용어고요. 그다음에 무진장. 무진장이 많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쓰는데 무진장은 뭐냐면 이 불법 도를 도는 노자 쪽이지만 어쨌거나 어떤 불성 이런 게 지금 어떤 뭐 끝이 없다. 이게 부처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부처님이 뭐 얼마나 끝이 없겠습니까? 어떤 불법의 어떤 깊이가 그걸 무진장 말을 찐 장은 꽃간인데 마르지 않는다. 그만큼 엄청 많다. 뭔가 이게 무궁무진하다 이 뜻인데 요게 이제 숫자로 표현하면 10의 64성입니다. 10의 64성.
이는 컴퓨터로도 계산도 안 돼. 숫자를 표현하는 그 한자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그냥 큰 수 중에 대량 무수가 제일 큰가? 뭐 그런데 하여튼 뭐 끝이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여튼 불교 용어인데 불법을 말하는 불법, 불성 뭐 이런 게 무진장이다. 그다음 불가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사의 아이고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단어가 쓰이지만은 원래는 이 불가사의 헤아리고 뭐 하여튼 생각해도 이게 끝이 뭐 숫자로 따지면 끝이 없는 거고 이게 도저히 알 수 뭐냐니까 그 깊이를 알 수 없다. 그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 도가 또 그런 말로 쓰입니다. 도도 이게 말 글자로 표현하면 도가 아니라는 그 척구질이 그랬는데요. 도도 마찬가지로 이게 또 뭐 끝이 없고 이게 사람이 헤아리기 어렵다. 이게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원래 쓰이는 건데 뭐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보면은 좀 자 이판사판 뭐 야단법서 아수라장 뭔가 좀 정신없죠. 이 단어들은 원래는 좋은 뜻이었는데 우리가 고려에서 조선 넘어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교를 배척했죠. 불교의 그 전에 워낙 불교가 흥성했으니까 폐단들에 대해서 불교를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단어들이 다 뭐랄까 좀 나쁘게 쓰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옛날에 그 당나라 때 수당 때 그 불교가 했는데 송나라 넘어오면서 다 이제 불교 또 배척하면서 이렇게 좀 안 좋게 쓰입니다만, 자 아비규환 난리 법석이다. 이거는 지옥입니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아비지옥이 있고 규환 지옥인데 뭐 지옥이고 그 비슷한 게 아수라장이라죠. 아수라판 아수라는 원래 좋은 신인데 이제 신이 나쁜 신으로 바뀌었는데 인도에는 원래 신이 많지 않습니까? 그 뭐 사람 수만큼 많은데 저건 아수라장은 그 나쁜 신도 지옥의 신은 전쟁의 신 해가지고 아수라 그런 게 떴다 하면은 아수라 떴다 하면 난리 난다. 뭐 이런 아수라장. 그다음에 이 나락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진다. 구멍이 끝이 없는 뭐 홀입니다. 떨어진다. 나락. 그 지옥이죠. 지옥이고 지옥을 뜻하는 겁니다. 하여튼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다음에 이판사판은 뭐냐? 끝장난 막장 드라마 많이 하죠. 막장 요새 그런 막장 가는 건데 이판사판으로 쓰이는데 실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판은 일을 깨치는 승려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승려고 일사제는 사판은 뭐냐면은 행정 보는 승려. 군대로 치면은 전투병, 행정병이 있죠. 마찬가지로 그런 그 이판 이제 공부 불돌 닦는 승려가 있고 절에 뭐랄까 재무를 담당하고 뭐 이런 사무를 담당하는 승려가 있는데 이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데 뭐 이거나 저거나 이제 분별이 없어지고 나 이제 혼잡해졌다. 그럴 때면 조선시대에 이제 이판사판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워낙 불교를 탄압하니까 이것도 해다 저것도 소용이 없다. 끝장이다. 이래서 이판사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야단법서는 굉장히 원래 중요한 의미인데 야단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집 안에서 이제 뭐 강의를 지금도 집 안에서 강의를 하지만 옛날에는 강의실이라는 게 뭐 변변치 않았을 건데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어디 뭐 언덕에서 하면 수천 명이 모이죠. 부처님도 옛날에 어디서 뭐 설법을 하시면 수천 명이 이렇게 왔겠죠. 그 옛날 뭐 강남에 몇천 명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깥에서는 바깥에서는 단을 세우고 법서 불법을 갖다가 마련한 자리다 법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신대요 이게. 그러면 고려 시대 때 이런 종교 행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야단 법석이면 결국 사람들이 왕창 모이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끌벅적하겠죠. 근데 이 좀 나쁜 말로 이제 아까 고려에서 조선 넘어오면서 야단 법석이면 이제 난리친다 이런 뜻으로 이제 단어가 전락돼 버렸죠. 그러니까 불교 배척의 의미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야단법서와 비슷한 게 아싸리판이다. 우리 아싸리 많이 하죠. 자, 이거는 생각해 보시는 분 거의 없었을 겁니다. 아싸리 하는 거 또 한국말 같죠. 근데 아싸리판 똑같은 의미다. 거의 비슷하게 뉘앙스로 쓰입니다만 아싸리가 좀 덕도한 스님들만 성녀를 말합니다. 그런 덕도한 성녀들인데 그 나쁘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뭐랄까 고성이죠. 고성이 여러 명 와서 하면 논쟁을 하겠죠. 그럼 이 말로 갑론을박하고 뭐 이렇게 난리나겠죠. 그렇게 의미로 해가지고 아싸리 그러니까 치고받고 한다. 이래가지고 아싸리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말이 행설수술. 이것도 다 중요합니다. 이게 숫자면 되게 행설수술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랬는데 나쁘게 쓰이는데 원래는 좋은 말입니다. 행설은 가로로 말하고 수는 세로란 뜻입니다. 수는 세로로.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보고 저런 측면도 보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이 불법을 그렇게 말한다 할 때 이게 나왔는데 또 이게 어떻게 쓰이냐?
앞뒤 조리가 안 맞다 할 때 행설수설 이렇게 또 나쁘게 쓰이는 겁니다. 그다음 또 우리는 한국말이 진짜 우리나라 말인 줄 아는데 이게 또 불교입니다. 시달리다. 뭔가 꿈에 뭐 하여튼 악몽에 시달리다. 또 빚쟁이에 시달리다 쓰죠. 시달리다. 이 도저히 이건 뭐랄까 이거는 한자도 아니죠. 시달리다. 시달리. 당연히 우리말로 생각하기 쉬운데 보십시오. 이게 시다림이라는 게 있어요. 시다림. 이 시다림인데 발음 조금 틀리겠죠. 원래 인도 발음은. 이 시다림은 뭐냐면 인도에 있는 어떤 그 수풀인데요. 그 수풀에 그냥 그 무덤이 많아요. 공동묘지. 좀 유명한 데인가 봐요. 그 무덤인데 거기서 장례 치내고 그러면 스님이 가서 뭡니까? 또 목탁 두드려야 되죠. 목탁 두드려주고 그러면 밤 되면 어떻게 보면 무섭겠죠. 공동묘지니까. 뭐 하여튼 죽은 사자들이 많은 거니까. 게다가 젊은 성녀 중에서 이제 그 돌을 닦는다고 일부러 거기 이제 좀 어색한 데 가서 밤이고 어머니 가서 뭐 귀신에 뭐 시달리겠죠. 거기서는 그래서 그거 시달림인데 그 시달리다 해서 넣었습니다. 부처님도 말죠. 보리수미 나무 밑에서 덕도를 했지만은 그러면 막 악기들이 와서 막 괴롭히죠. 막 그런 그 시달림. 거기서 단 용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좀 글자들이 많아 좀 다 느낌이 오는데 또 우리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말 점심 마음에 점을 찍는다. 우리 점심 먹는다. 이것도 불교에서 나왔고 투기 부동산 투기 생각하지만 여기서 던지는 투기는 뭡니까? 불성에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던진다는 건데 내 몸을 던져가지고 기타가 이제 불도를 닦는다. 이게 투기입니다. 던질 투자입니다. 그 던지는 기회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인데도 또 현관 우리는 아파트 입구 현관에 들어오죠. 근데 이 현자를 씁니다. 이 굉장히 뜻이 깊은 말입니다. 이 하늘천 따지 거물현입니다. 거물현인데 까맣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이게 도덕경에도 노는데 아까 이게 불가사의 도자 위에 도자를 또 표현한 게 현자입니다. 현은 그 끝을 알 수 없다. 우주 현묘하다. 이게 뭐랄까 이게 하여튼 끝을 알고 불가사의 무진장하고 거의 또 느낌도 오고 도하고도 느낌이 오는데 그것을 좀 표시한 게 현자입니다. 왜 땅은 하늘천 따지 거물현 했을까요? 하늘은 검었고 땅은 노랗다. 땅은 노란 건 이해가 되죠. 땅은 흙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왜 하늘 검었다? 하늘은 푸른데. 검은 게 이제 아침에 새벽에 되면 까만색 됐다고 푸르게 됐다고 계속 변하죠. 그 변하는 원리, 그 어떤 그런 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다음에 조금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는데 현자 굉장히 색깔이지만 굉장히 뜻이 깊은 겁니다. 어쨌거나 이것도 불교에서 온 거고요. 그다음에 요것 여러분들 놀라실 거지만 기특하다입니다. 이것도 불교에서 옵니다. 어린애들 뭔가 잘했을 때 기특하다 하죠. 이 기특이 뭐냐면은 특별한 어떤 것이 일어났다. 뭐냐면 부처님이 현세에 오신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지 뭐. 크리스마스는 마찬가지인데 뭐 부처님 오시는 날을 뜻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오시는 그 사건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현세에 어떤 뭐랄까 불쌍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오신 거니까 그걸 기특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창피하다 쪽팔린다 했지만 그 면목 없다. 이 면목도 불교에서 왔는데 면목이라는 것은 얼굴의 면, 참 마음입니다. 덕도한 거, 불성을 덕도하는 거, 부처님 얼굴, 부처님 얼굴, 이게 면목입니다. 면목이라는 게 그런 뜻인데 좀 뭐 그냥 단순히 이제 얼굴을 비치죠. 그다음에 우리 평소에 많이 쓰는 말 다반사다, 주인공, 출세한다, 묵인한다, 다 불교 이야기입니다. 다반사는 뭐냐면 차하고 밥입니다. 차하고 밥을 먹는 건 이게 바로 도를 닦는 거고 불법을 닦는 겁니다. 일반 그냥 평상시 하는 행동이 그게 다반사입니다. 그다음에 주인공이 뭐냐? 우리는 영화의 주인공 하지만 원래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거. 그게 부처가 되는 겁니다. 부처가. 아까 공자님이 70을 말했으면 종심을 했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세상의 이치하고 다르지 않다. 그 있잖아요. 덕도한 거. 그걸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거. 근데 출세는 우리가 지금 나쁘게 쓰이는데 출세가 뭐 고위곤 간지 오르고 뭔가 돈을 많이 벌는가 이런 말 출세라 생각하는데 원래 불교에서는 뭐냐면 세상을 출가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속세가 벗어나서 일단 도의 세계로 나간 걸 출세를 하고 또 무기는 또 뭐 나쁜 일 할 때 무기난다 쓰지만 아니고 이게 묵자는 내 마음에 어떤 불성을 새긴다 뭐 그런 식 불도를 닦는다 이게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다 이런 비슷한 건데 인간도 사람을 뜰 때 인간
유리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없었죠. 규소 갖고 만든 건데 이것도 인도에서 왔으면서 우리나라에 말이 없죠. 신라시대에 천마총 가보면 유리가 있는데 옛날 그런 몇천 년부터 우리나라 유리가 들어왔지만 하여튼 유리도 인도에서 통해 들어왔고 말도 인도 말인데서 온 말입니다. 작가 우리 뭐 극작가인데 이것도 불교 가는 글을 적는 사람마다 작가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포대기 우리 애 없는 포대기 그 담요 같은 거 있죠. 원래 포단 이거는 불 떠들일 때 밑에 방석이 있죠. 연부를 할 때 하는 그 방석을 포단이라고 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 불교는 제가 몇 개 예만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우리 불교는 그 뭐랄까 이게 우리 일상생활 단어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앞에 보시다면 제가 사서 일반적인 글이라고 해도 다 유교와도 관련됐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수평적으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서 유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런 조금 평소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시간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는 자, 음식하고 요리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